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영상을 이제 다 찍었습니다, 제가. 자, 일단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 있으면은, 목에 있는 근육,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근육을 푸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고요. 자, 첫 번째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하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앉아서 하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 팔을 깔고 반대쪽 팔로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 해주면은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발로 깔고 반대쪽을 잡아당겨서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견갑거근 스트레칭인데, 대부분 일자목 거북목 있으면은 견갑거근이 짧아지고 뭉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갑거근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뒤쪽에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아까는 옆으로 당겼지만은 이번엔 약간 앞쪽으로, 목을 약간 숙이면서 앞쪽으로 당기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앉아서 한쪽 손을 깔고 반대쪽 하면 좀 더 잘 됩니다. 그림처럼 한쪽 손을 깔고 앉고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숙이면서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쇄유두근 스트레칭인데요. 앞쪽에 있는 이 근육,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요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흉쇄유두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전 스트레칭인데요. 이거는 뭐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건이랑 손을 이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목을 젖히는 게 아니고 약간 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건이랑 손을 이용한 이유는 목을 약간 견인해준다, 잡아당겨준다는, 위쪽으로 잡아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수건과 손을 이용하는데요. 자, 그림처럼 이렇게 수건을 목 뒤에 받치고 위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뒤로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수건을 걸어서 위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젖혀주면은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 자, 이런 수건이 없으면은 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받치고 목을 젖히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올려주는 기분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요. 일자목 거북목이 있을 때 항상 라운드 숄더가 같이 있습니다. 견갑골이 말려 있고, 그 다음에 등도 굽어 있고, 그게 흉추후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흉추후만,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거북목, 일자목, 이 변형이 대부분 경우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대흉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이렇게 펴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양쪽을 걸고 앞쪽에 근육이, 대흉근이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에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여의치 않으면 한쪽씩 풀으셔도 됩니다. 한쪽씩 이 문고리에 팔꿈치를 걸고 이렇게 돌리면서 앞쪽 대흉근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대흉근도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인데요. 목과 어깨를 한 번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앞쪽에 대흉근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목의 신전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하는 방법,
이런 운동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저도 일하면서 자주 합니다. 이런 동작 자주 하시고요. 앞쪽에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목을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도 일하시면서 자주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좀 팁은 앞쪽에 스트레칭 하는 느낌도 중요한데 뒤쪽에 날개뼈, 뒤쪽에 날개뼈를 모은다는 기분으로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운동하실 때 뒤쪽에 날개뼈를 모은다, 뒤쪽에 날개뼈 근육 사이를 조인다는 기분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WY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월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벽에 이렇게 딱 기대 서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요 모양이 이제 W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W 모양으로 벽에 딱 기대서 뒤통수하고 등을 딱 붙여야 됩니다. 사실은 거북목, 일자목이 심한 분들이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미 많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통수를 벽에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드버 있는 흉추 후만이 좀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첫 번째 준비 자세는 등에 붙어서 벽에 붙어서 등도 붙이고 양쪽 어깨도 붙이고 그다음 뒤통수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준비 자세에서 위쪽으로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을 조이면서 운동을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이때 턱도 약간 당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WY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통수하고 양쪽 어깨 등을 다 벽에 붙인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자, 제가 강의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보시고 매일매일 따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밴드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런 밴드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꼭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회사마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강도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고 낮은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가 뭐 세트로 뭐 한 10,000원 미만에 대여섯 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하나 구입하셔갖고요. 자, 이렇게 머리에 걸고 뒷목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걸고 잡아당기면서 목을 뒤로 젖히면서 뒷목 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면은 뒷목 근육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외회전 운동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회전 운동. 자, 이 운동도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일자목 운동, 거북목 운동에 자꾸 어깨 운동, 견갑골 운동을 얘기하시는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견갑골의 위치가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견갑골의 위치가 제대로 잡혀야지 목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을 할 수 있고요.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목 주변의 근육이 짧아져 있고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 위치를 제 위치에 잡고 견갑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강조 드리는 거고요. 견갑골 위치가 잘 잡혀야지 목 주변의 근육들이 쉴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밴드를 잡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릴 때 견갑골을 모은다는 기분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견갑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견갑골을 이렇게 모은다, 견갑골을 모은다는 운동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운동을 잘 되는 거고,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힘을 딱 주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견갑골을 모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 운동에서 견갑골을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서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주고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이 목의 위치가 좋아지고 목 주변의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갑골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견갑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운동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 찾아보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학교 공부할 때도 여러 문제집을 보면 공부 잘 못합니다. 문제집 하나를 보고 문제집 하나를 10번, 20번을 봐야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은 충분하니까 이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뭐 횟수는 이 운동은 매일매일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하시고 앉았을 때 밴드가 없더라도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은 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목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유튜브라든지 방송 보면은 이게 턱 당기기 운동. 이 턱 당기기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턱 당기기 운동을 환자분들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턱 당기기 운동은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목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일자목뿐만 아니라 역시자 커브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자 커브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턱을 당기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목 커브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부로 턱 당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목 뒤쪽에 후관절에 스트레스 증가하게 되고 디스크 후방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사각근과 상부승모근이 더 긴장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운동을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 말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턱 당기기 운동이 이제 뭐 친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하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당기는 거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손상 죽기 때문에 이 운동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